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개척하는 것인가? 여기 신조차 두려워했던 금지된 능력을 가진 한 소년이 있다. 그는 단순히 무공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보았고 그 원인을 비틀어버리는 저주받은 눈을 가졌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붉은 실들이 대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세상이 온통 낙서투성이로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것은 너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필연의 선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3일 전 청룡문의 가장 밑바닥 외동제자들의 수련장에서 시작된다. 강진우는 입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기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소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오늘도 놈들이 온다. 젠장 피할 것도 없어. 내 단전은 막혀있고 뼈는 약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저주받은 몸뚱아리.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를 괴롭히는 건 사형인 철수였다. 철수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진우를 샌드백처럼 이용했다. 무림은 약육강식, 약한 것은 죄악이라는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매일같이 두들겨 패고 내 식권까지 뺏어가고. 너희들은 무인도 아니야. 그저 힘만 믿고 설치는 양아치 새끼들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날의 구타는 평소와 달랐다.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진우는 낡은 창고 구석에 방치된 기이한 푸른 보석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뜨거워. 눈이 타들어갈 것 같아. 누군가가 내 뇌를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느낌이야. 멈춰. 제발 멈춰. 이 목소리는 뭐지? 인과 필연. 닥쳐. 내 머릿속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는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렸다.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사물에 이름표가 붙은 것처럼 정보가 떠올랐고 사람들의 움직임 뒤로 희미한 잔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파리가 날아가는 궤적이 미리 보여. 저 찻잔이 떨어질 거라는 게 느껴져. 아니,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보인다.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미리 훔쳐보는 것 같아.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던 인과 율의 눈이었다. 원인과 결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강진우는 더 이상 예전의 무능한 소년이 아니었다. 때마침 그를 괴롭히던 철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또 왔군.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은 네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 네 오른쪽 어깨가 움찔거렸어. 다음 공격은 우측 상단에서 내려치는 주먹이다. 너무 느려. 철수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지만 진우는 고개만 살짝 까딱여 공격을 피했다. 털끝 하나 닿지 않았다. 철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거기야. 내 하체 중심이 무너져 있어. 왼쪽 무릎, 그곳이 너의 약점이다. 내가 그곳을 건드리면 너는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저 탁자의 머리를 받게 될 거야. 그게 인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철수가 바닥에 처박혔다. 수련장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쓰레기라고 불리던 강진우가 외문 최강자 철수를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쓰러뜨린 것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내 식권, 지금까지 가져간 것 전부 이자 쳐서 갚아. 만약 거절한다면 다음에는 무릎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 무공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주지. 이 사건은 순식간에 문파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우의 눈에는 단순히 상대의 약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문파의 장로들이 숨기고 있는 더러운 음모의 실타래까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강진우라고 했나? 기감도 없는 놈이 갑자기 고수가 되었다? 수상하군. 분명 사마회도에 마공을 익힌 게 틀림없어. 쥐새끼 같은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 계획에 방해가 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해. 트레이닝, 눈이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기의 흐름까지 보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입자들을 내 몸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꽉 막혀있던 내 단전이 뚫리고 있다. 힘이 솟구쳐. 백장로가 보낸 암살자들이 진우의 거처를 습격한 것은 그날 밤이었다. 보통의 제자라면 잠결에 목이 베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그들이 문을 열기도 전에 살기의 궤적을 이미 보고 있었다. 넷이군. 천장은 미끼고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놈이 진짜야. 너희들의 합격지는 완벽해 보이지만 서로의 호흡이 0.5초 어긋나 있어. 그 틈이면 충분해. 바닥이 폭발하며 검은 복면에 자객이 튀어올랐다. 동시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칼날 사이를 춤추듯 빠져나갔다. 너희가 휘두르는 검. 그 궤적 끝에는 너희 동료의 심장이 있어. 내가 막을 필요도 없지. 그냥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돼. 자, 서로를 죽여라.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진우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객들을 제압했다. 자객 중 하나의 복면을 벗기자 백장로의 직속 부대임을 알리는 문신이 드러났다. 백장로, 역시 당신이었군. 나를 죽이려 한 대가는 혹독할 거야. 당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어. 내가 그 인과를 직접 집행하러 가겠어. 다음 날 청룡문의 대련대회가 열렸다. 백장로는 진우가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대회장 입구에서 당당하게 걸어들어오는 진우를 보고 그의 표정은 굳어버렸다. 살아있어. 저놈이 어떻게 내 최정의 암살자들을 따돌렸단 말인가? 아니, 그 눈빛은 뭐지? 마치 나를 발가벗겨서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저 불쾌한 눈빛은. 장로님,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쓰레기인지, 그리고 누가 이 분파를 썩게 만들고 있는지. 진우의 첫 상대는 내문 제자 중에서도 상위권인 유검이었다. 유검은 화려한 검술로 유명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의 검술이 어린애 장난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다.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어. 넌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검에 휘둘리고 있군. 3초 뒤 너는 중심을 잃고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게 정해진 운명이야. 진우가 검집으로 유검의 명치를 가볍게 찔렀다. 소리와 함께 유검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단 일격, 그것도 검을 뽑지도 않고 이긴 것이다. 다음 누구든 덤벼라. 백장누님이 아끼는 제자들이라면 더 환영이다. 하나씩 올라오기 귀찮으니 전부 한꺼번에 덤비는 건 어떤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5명의 고수들이 동시에 진우를 덮쳤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인원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5개의 붉은 실이 엉켜있는 게 보였고 그 매듭 하나만 자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로의 공격이 방해가 되고 있어. 너희는 팀워크가 아니라 그저 공명심에 눈이 멀어 날뛰는 짐승들일 뿐이야. 자, 여기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지. 서로 부딪혀라. 순식간에 5명이 서로 엉켜 바닥을 뒹굴었다. 진우는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다. 마치 폭풍우 속을 산책하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백장로의 얼굴은 이제 불그락 푸르락해져 폭발 직전이었다. 이 건방진 놈, 감히 내 제자들을 능욕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회 규정은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내 놈의 목을 베어주마. 죽어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의 그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에. 당신의 무공은 강하지만 인과율을 거스를 수는 없어. 당신의 파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장로급의 고수와 일개 제자의 싸움, 모두가 진우의 죽음을 예상했다. 백장로의 청룡파가 진우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진우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며 시간이 멈춘 듯 느려졌다. 보여. 백장로의 기가 흐르는 306개의 혈자리 중 단 한 곳, 기가 역류하는 지점. 저것이다. 저기를 찌르면 놈의 모든 힘이 폭주해서 자멸하게 돼. 굉음과 함께 빛이 폭발했다. 먼지가 걷히고 드러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진우의 검이 백장로의 가슴을 꿰뚫고 있었고 백장로는 피를 토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내 호신강기를 고작 내 놈 따위가 뚫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내가 문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당신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 인과는 돌고 도는 법. 당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결국 당신의 심장을 찌른 거야. 지옥에 가서 당신이 죽인 사람들에게 사죄해라. 백장로의 죽음과 함께 문판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 강진우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이 작은 문파를 넘어 더 거대한 운명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눈이 보여주는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큰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문파가 아니라 중원 전체를 집어삼킬 재앙이야. 내가 막아야 해. 그는 짐을 꾸려 문파를 떠났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전철적인 마교의 고수들과 고대의 괴물들, 그리고 자신의 눈에 얽힌 비밀이었다. 진우의 진정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다려라. 운명을 조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그 오만한 계획을 전부 찢어 밝혀주마. 인과의 눈을 가진 내가 가는 길이 곧 법이고 정의가 될 것이다. 강진우가 떠난 뒤 무림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푸른 눈에 사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인들의 시체만이 남는다는 전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과 경외를 담아 이렇게 불렀다. 야, 들었어? 혈마교의 분타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대. 생존자 발로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놈들을 자멸시켰다던데 그게 말이 돼?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혈마교, 놈들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이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어림없는 소리. 내 눈에는 너희가 설치한 함정과 도관계가 훤히 보여. 진우는 이제 사물의 인과뿐만 아니라 자연의 인과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떨어지는 낙엽을 흉기로 등갑시켰다. 그는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였다. 내 놈이 바로 그 사신이냐? 건방지군. 내 비기는 그림자 속에 숨는 것이다. 내 놈이 아무리 좋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을걸. 죽어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니, 넌 단지 빛을 피해 숨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림자가 생기려면 빛이 있어야 하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 내가 널 강제로 끌어내주지. 빛에 노출된 적은 무력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다. 그의 여정은 고독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얽힌 저주를 풀기 전까지는 쉴 수 없는 운명이었기에. 이 눈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힘을 쓸 때마다 대가가 따르는 건가? 하지만 상관없어.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게더라도 나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베겠다. 그때 진우의 앞길을 막아선 자가 있었다. 그는 진우와 똑같은 푸른 눈을 가진 남자, 인과의 눈을 가진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은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형제여. 아니 실패작이라고 불러야 하나? 네가 그 눈을 가지고 설치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왔다. 그 눈 내놔라. 내가 완성시켜주지. 실패작? 웃기지 마. 난 내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왔어.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 앞길을 막는다면 너 또한 내 검의 인과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두 개의 인과율이 충돌하자 공간이 비명을 질렀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무공 대결이 아니었다. 누가 세상의 법칙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들의 전쟁이었다.
야, 절대로 지지 않아. 내가 겪은 고통, 내가 흘린 피,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내 운명을 노네? 뚫려라. 과연 강진우는 이 최악의 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저주를 풀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인과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인가? 전설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